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1월 13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저희는 한국의 행사, 오늘이 많은 날이네요. 지금 수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1시간씩 다 뒤로 연장돼서 시작합니다. 오늘 예정은 10시입니다. 네, 그리고 또 4시 반에 끝나겠죠? 이런 식으로 연장되고, 오늘 또 우리가 금토홍이가 있을 거고, 옵션 만길이고, 조금 좀 복잡한 한국의 이벤트들이 있네요. 이거를 가지고 그래도 수능 화이팅! 저희도 수능을 보는 것처럼 매매도 화이팅!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마감한 미국 증시의 내용들과 함께 이것저것 또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미국 증시도 약간 오묘하게 끝났죠. 다우지수는 시원하게 다 무시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강하게 나오면서 신고가죠. 신고가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아직 우리는 고민 좀 더 할게, 먼저 가세요 라는 느낌으로 약간 약보합대로 들어갔고, S&P 500도 이제 조금 중간 쪽에서 일단 직전 고점대를 이제 하나씩 넘어갈 준비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 쪽에서 일단 미국 증시 나왔던 얘기들은 막판에 뭔가 조금 좀 바뀌는 모습들이 나와요. 막판에 하루 종일 좀 정체된 모습들 쪽에서 나왔던 쪽에서 연준의 변화, 즉 이제 연준 직원까지 가세를 하네요. 연준 직원이 한 얘기를 가지고 이제 QT는 12월 1일 종료로 거의 양적 축소는 끝났는데 양적 완화 얘기가 나옵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양적 완화. 그만큼 유동성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모습들이 아닐까 싶긴 한데, 이 상태에서 양적 완화가 들어간다? 조금 생각할 여지가 많은 상황들이긴 하지만, 막판에 나왔던 얘기, 요걸 통해서 시장 변화가 좀 급격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중금 안정을 유지해서 자산 매입을 시사하는 얘기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빠르게 변화가 나왔다는 게, 요게 오늘의 중요한 변화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보니까 지금 9시, 우리나라 기준으로 9시 이때 셧다운 표결이 들어갑니다. 셧다운 표결이 들어가서 아마 지금 이제 해제 쪽으로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죠. 그런 쪽에서 결과 어떤 식의 내용들이 나오냐는 또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하원 통과가 거의 되겠죠. 거의 다수가 공화당이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 바로 서명할 거고, 그러면 셧다운이 일단 풀리는 가운데 거기서 이제 가장 체크해야 될 게 경제 지표들이겠죠. 그동안 못 나왔던 경제 지표, 아마 빠르게 고용 관련된 지표를 정리하라고 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보고, 자, 물가도 이제 바로 나올 수가 있기는 있는데, 그동안에 공무원들 집에 있다가 바로 와서 막 일을 한다. 그러면 또 야근 막 하면서 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데이터 정리한 것까지 해서 이제 CPI와, 그러면 적어도 지금 13일이다 보니까 조금 늦었어요. 며칠 늦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와서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교통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기대감이 일단 좀 보자 라는 쪽들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거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내용들 보기 전에 매크로 지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약간 지금 다 달러나 금리는 거의 약보합 강보합돼서 좀 관망 중입니다. 그런 상황들인데, 환율이 이게 조금 부담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간다. 지금 8원 올라서 1470원 근처까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외국인들은 바라보는 게 적극적일 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는 거를 일단 기대해야 될 것 같은데, 셧다운 이후에 달러가 약세로 다시 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를 좀 봐야 되다 보니까 환율은 계속 일단 체크해야겠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가상화폐는 일단 좀 멈춰 있는데, 셧다운 이제 해제 소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달러 약세, 가상화폐 강세, 원화도 다시 강세, 이런 어떤 변화가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해야 시장에서는 가장 또 중요한 흐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유가가 급락합니다. 지금 4% 이상 60달러대가 또 밀립니다. 요게 오페크 플러스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 일단 공급 과잉, 이건 다 예견이 됐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독을 가면서 싹 돌아가면서 한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유가를 계속 끌어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가기 시작해야 물가도 안정이 되기 시작하고 하는 기조가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많은 압박과 협조와 무언의 얘기들이 돌아갔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공급 확대입니다. 수요 위축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 쪽에서 나왔을 때 과연 그러면 여기까지 살살살 우상향으로 가는 게 제일 좋긴 좋은데,
그러니까 기업들로 보게 되면 그 정유사, 석유화학 뭐 이런 쪽들로 보게 되면 그게 좋은데, 일단 유가가 급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정유주, 석유화학주 이런 쪽에서는 약간 매도 압박이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세는 그대로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유가가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뭐 박스권, 일정한 박스권을 그린다 그러면은 아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정유, 석유화학 그리고 또 이런 굴뚝 산업 쪽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유가가 약간 미진하게 우상향, 그러니까 이렇게 출렁출렁 거린다고 하더라도 약간 우상향이 제일 좋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제 마진이 계속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은 상황이다 라는 것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게 되면 또 이쪽은 랠리가 나올 준비를 하네요. 금, 은, 구리 유동성이 아까처럼 증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예전엔 다 랠리를 펼쳤다가 나야 나 라고 해서 금 그리고 은, 금은 4,000달러 밑에서는 편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약간 공격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은이 낫겠다고 하는 부분들, 이게 지금 반영이 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이고, 국내 증시는 계속 약세 보이다가 장마감에 아까 나왔던 얘기, 유동성 공급 기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막판 상승으로 마감을 했네요. 드라마틱하네요, 이것도. 그래서 증시도 지금 분위기는 결국에는 이제 지나고 나다 보니까 여기서 쌍바닥 만들고 다시 턴한다. 그런 관점으로 요 갭을 다 메꾸고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셧다운 이후에 나오는 변화, 그 셧다운이 종료가 되게 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매크로 쪽들이 약간 좀 긍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위쪽으로 턴하게 되는지, 아니면 이것도 새로운 나와 보니까 뭐 별거 없는 것 같고 잠깐만, 그래서 이게 원래 세오론으로 나오다가 다시 한번 좀 출렁임이 나올지, 요거 일단 시장에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 환율과 아까 말씀드린 매크로 지표 좀 체크하면서 장 초반의 분위기를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래도 지금 다 메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쭉 하고 올라가도 누가 모를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최근에 거래는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좀 분위기로 뭐 과거 이렇게 쭉 끌어오면서 거래가 늘었던 것에 비해서는 조정받을 때 거래 줄다가 오히려 탄력 받아 올라갈 때는 거래 느는 게 이게 정석인 강세장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게 나올 수 있을지도 봐야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런 쪽에서 그 얘기 잠깐 드렸었죠. 앞으로는 코스닥도 주목해야 된다. 한쪽에서 개인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최근에 조금 좀 보강하는 쪽으로 보고, 지금 보니까 추세가 딱 여기도 요거 지켰네요. 요거 여기 딱딱딱 지켜가고 다음으로 턴하는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뭐 딴 거 없지 않습니까? 제 예상으로는 적어도 어떤 정부가 그래도 좀 민심을 아는 정부, 약간 민심에 민감한 정부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런 쪽들로 봤을 때 시장이 탄력을 받아간다. 근데 개인의 입장으로는 과거에도 이런 성격의 흐름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렇게 돼서 민감한데 거기다가 이제 시장도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중소형주 코스닥을 그냥 이렇게 좀 재미없게 만들면은 우리가 좀 얻을 게 별로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계속 푸시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있겠죠. 물론 대형주 쪽이 관건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이쪽들도 조금 동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아마 내년 6월 달이 6월 5일인가요? 뭐 하여튼간 지방선거가 있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것까지 우리가 잘 케어를 하자라는 입장으로 가게 되면 올해 코스닥 시장은 분위기 나쁘지 않을 거라고 지난번부터 언급을 살짝 드렸던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섹터들을 쭉 봤었을 때 일단 소비재 쪽들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재는 일단 약하니까 패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위로 올라간 게 바이오다. 예,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또 그 밖에 밑으로 쭉 가게 되면 소부장 종목들 있고, 이런 쪽들이 과연 조금만 모멘텀만 가게 되면 이게 기대감이 좀 차 있을 수밖에 없겠죠. 로봇 쪽이 있는데 로봇은 그동안 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랑 로봇이 양립을 못해요. 바이오가 강하게 되면 로봇은 약간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로봇은 당분간 약간 좀 주춤할 것 같고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과난 바이오를 집중하라라고 하면서 ABL 바이오 에비 이러면서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ABL 바이오나 저희는 주축이 ABL 바이오 올릭스가 저희는 주축이기 때문에, 물론 그 3종 세트, 그러니까 알테오젠까지
이걸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바이오는 예, 한 건을 했다는 느낌인데, 근데 뭐 ABL 바이오는 뭐 이제 시작, 뭐 올라간 다음에 뭐 그냥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갖고 계셔서 보유하고 여기까지 끌고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잘 또 끌어갈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또 강하다 그러면은 다른 쪽에서도 분명히 기회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쪽들도 잘 또 챙겨봐야 되겠죠. 그게 지금 시장의 한 구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도 하나의 변화가 나올 부분들도 좀 체크하자. 쪽에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미국 시장에 나왔던 얘기들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AMD가 모든 걸 오늘은 다 끌고 갔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왔던 거 다른 거보다 이제 그 리사수 CEO가 얘기하면서 설명했던 것 중에서 GPM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것도 이제 우리도 56%인가 하여튼 그러면서 엔비디아만큼 꺾이지 않는 그런 흐름들로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도 좀 평가를 다시 해달라. 뭐 이런 분위기가 계속 푸시가 나오다 보니까 AMD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고, 근데 AMD 강할 때는 일단 엔비디아가 못 가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엔비디아는 좀 위축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 올랐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엔비디아 없이도 지금 나머지 특히 컴퓨팅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기대감이 계속 또 커있던 상황들이 시장에서는 계속 또 중요한 것 같고, 계속 지금까지는 그 얘기 많이 했었죠. 또 AI 버블, 그래서 또 마이클 버린가 벨인가? 예. 이분 나오면서 또 이제 지난번에 감가상가 가지고 조금 좀 조정을 안 하고 있는 그들의 행태 때문에 이거는 버블이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약간 실질적인 기업들의 입장 쪽으로 뚜껑을 열고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좀 계속 이런 분위기가 뒤치락 엎치락 하는 가운데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지금 연결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추가로 보게 되면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단은 뭐 미국 경제가 좋은 상태였는데 셧다운으로 일시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할게요. 아침이 되면은 예, 이런 것 같습니다. 목이 그냥 예, 목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네, 목을 풀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쪽에서 셧다운으로 일시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가장 많이 신경 쓴 게 그거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되면은 표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지지도 표, 트럼프 행정부의 인기가 나날이 갈수록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반전을 꾀하자라는 쪽에서 직접 돈을 주겠다라는 쪽들, 10만 달러 미만의 연소득자에게 2,000달러 환급 제공,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고소득자는 일단 패스, 얘들은 뭐 돈 잘 버니까 이런 쪽으로 나는 약간 포퓰리즘에 미국도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지율을 반전시킬 만한 쪽들은 이게 가장 좋겠다는 쪽이 들어온 것도 이것도 뭐 하나의 지금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MD가 끌고 가고, 그런 관점 쪽에서 쭉 봤었을 때 뭐 브로드컴, 마이크로는 역시나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한 모습들로 이어가고 있고, 엔비디아 막판에 그래도 상승을 했네요. 그래도 네, 명맥은 유지했다라는 쪽에서 그런 변화가 나온 것 같고, 그런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는 관련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저 코이브 같은 경우도 매매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하다가 지금 한방 충격을 맞았어요. 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좀 이제 반등 시에 좀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갖고 계셨다간 쭉 쳐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고, 시스코 시스템즈가 잘 나왔고 실적까지 4%.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네트워크 환경들이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시스코는 그냥 과거에 그거죠. 옛날에 2000년대로 따지게 되면 데이콤 같은 없어요. 지금 어디 간 NH에 들어갔나? 하여튼 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시스코 시스템즈는 그때도 살아있었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데이터 센터 관련된 네트워킹 장비 쪽들은 지금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우리 괜찮다는 것들의 반등을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에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요인들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테슬라는 이제 약간 좀 힘이 빠집니다. 판매 데이터 나오다 보니까 조금 좀 약한 모습들이고, 게다가 요즘에 자동차 쪽들 괜찮아요. 우리가 뭐가 현대차 기아가 좋다기보다 미국 쪽이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분위기가 이끄는 거지, 뭐 현대 기아차의 뭐 자생적인
그러면 아직은 조금 부족하겠죠? 네, 그래서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요즘 또 중국에서 연결되는 탄산 리튬 가격들 생각보다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앨범알이 6%대. 야, 오랜만이니. 앨범알이 추세 제대로 타고 있네요. 이거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보는 리튬 관련주. 그래서 지금 앨범알이 6%대. 차트가 탄력적이에요. 주춤하다가 탁탁 변하는 거 보니까 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저 밑에서 지옥에서 돌아온 앨범알 그러면서 말을 타고 터덕터덕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있는 쪽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한 120달러 대도 들어올 분위기 쪽으로 나오는데 이건 뭐 기술적인 것보다 정황과 관련된 쪽들을 봐야죠. 그런 쪽에서 오히려 리튬 관련주가 움직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튬 관련주는 다른 거 막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강원 에너지 정도 개인적으로는 제일 선호하는 쪽으로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거기서 이제 또 나오는 부분들 그런 거 같고요. 그리고 또 빅테크 쪽들이 한번 좀 이게 쭉 발동을 걸다가 요즘은 또다시 약간 주춤합니다. 실적 발표 때 살짝씩 부각받고 지금 잠깐 그리고 또 다시 AI 인프라 쪽인 반도체 쪽으로 좀 돌아가는 모습들이 좀 강한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지금 뭐 수익화 논란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알파벳, 메타, 아마존 메타가 좀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자리를 뭐 잡을까 하는 쪽들이 아직은 거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바닥에서 만들어지는 확인되는 거래 이게 안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살짝만 들어가서 맛보기만 두고 확인되고 그 다음에 탄력 받는 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약한 종목의 특징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가격 메리트 있으니까 들어가자 라고 하는 것보다 시장이 들어와 하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저희는 싸다 가격 빠졌으니까 무조건 들어가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리고 또 약한 종목들 갖고 있어 봐야 시장에서 그 반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걸 언제까지 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쉽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중국 쪽에서도 광군제가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350조가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이번에 나왔다고 하는데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기간을 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맞추는 이런 패턴이 나왔다. 중국이 생각보다 이렇게 내부적인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신호가 크지가 않아요. 지금 최근에 나왔던 지표들 아마 내일 14일이죠. 내일 가게 되면 또 주요 지표들이 많이 나올 텐데 지금 물가 지표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 보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쪽 신기술 IT 쪽으로 많이 푸시를 하는 모습들인데 막상 지금 실질적인 중국도 마찬가지로 내수나 아니면 뭐 부동산 쪽에 대한 동향들은 썩 좋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절름발이 느낌이 나죠. 근데 그거는 좀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유동성을 공급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심리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이번 광군제 관련된 쪽에서 화장품 아까 데이터를 잠깐 보고 왔는데 아쉽게도 광군제 쪽에서 일단 한때는 그랬어요. 저희가 그쪽에서 한 3위, 2, 3위를 막 휩쓸던 LG생활건강의 설화수 이거 막 있었던 것들이 지금 싹 사라졌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다 SK2 있고 브랜드 한 2개 빼고는 다 중국 브랜드예요. 이게 뭐 중국이 원하던 바였죠. 왜 이거 해외 기업 특히 한국 기업들이 와서 우리 돈 벌게 하느냐? 앞쪽에서 여러 가지 가진 수단에 압박을 다 하더니 결국은 지들이 원하는 대로 갔네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쪽은 중국과 모멘텀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화장품 쪽을 중국하고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중국에서 데이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안 좋을 겁니다. 중국들은 뭐 그냥 알아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우리는 여기 또 미국과 유럽 뭐 이런 다른 쪽으로 뭐 중동 이런 쪽으로 다른 쪽으로 나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고 보니까 팔란티어가 오늘 변동성이 엄청 컸어요. 시작하자마자 이거 잠깐 볼까요? 주가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작은 이제 쭉 올라갔다가 또 다시 밀렸다가 결국에는 꼬리는 살짝 달았지만 좀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마이클 버리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었는데 공모도 청산했다라고 하다가 아니다 나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빠지고 뭐 그런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CEO는 되게 아주 화를 많이 내고 있죠. 우리 회사를 왜? 라고 하면서 아마 한판 승부가 될 것 같아서 저희는 관전 포인트 관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장중에는 IBM도 세게 움직였었는데 결국은 다 밀렸네요. 양자 칩을 공개했는데 룬이라고 요즘 구글에서도 윌로우라는 칩, 그러면서 지금 약간 실험용입니다. 아직까지는 요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양자 칩 내놨다고 해서 강했다가 실험용 얘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러면서 좀 분위기가 좀 주춤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금 한 발 한 발 다가서고는 있는데 그에 비해서 좀 너무 많이 좀 반응했다는 쪽에서 쭉 밀립니다. 예, IonQ, 리게티 모두 다 약합니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일라일리가 주도하면서 미국 시장의 제약바이오가 좀 바뀝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일라일리는 뭐더라? 어떤 때는 지금보다 50%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강하게 또 얘기했던 증권사가 이제 거의 좀 잘 모르는 쪽이긴 하지만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릴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한때는 어깨를 나란히 했던 노브노디스크도 물론 움직이긴 하는데 지금 릴리 세상, 일라이 릴리 세상 이렇게 바뀌어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밖에 나머지 쪽들도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다 하는 쪽에서 지금 신고가 경신한 제약바이오 쪽들은 푸시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이고, 오랜만에 오클러가 돌아와 줬네요. 예, 그래서 6%대 이상 반등해서 밑으로 돌아섰는데 뉴스케일 파워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 두 차례 증자해 놓고 한 번 12 찍었고 조금, 그리고 또 실적 관련된 오클러 실적 발표된 거 나오다 보니까 아직 뭐 3,600만 달러 적자로 나오죠. 그래서 갈 길이 멀구나 라는 쪽들은 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수주는 받고 실적은 없다 보니까 기대감을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일단 작용은 하지 않나. 당장 실적은 안 나올 겁니다. 실적 발표하고 이거 됐네 뭐 라고 하는 좀 자주 섞인 모습들이 나와서 그렇게 됐나 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나오면서 변화가 좀 그렇게 이어졌다. 그쪽에서 약간 원자력 쪽들이 기지개를 살짝 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오늘 원자력 두산 에너빌리티 좀 가자 좀 이렇게 나올지 한번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이고, 비트코인은 기관의 매수의 위축으로 부진, 이쪽들 좀 안 좋습니다. 서클 보니까 실적 별로 지금 안 좋네요. 가이던스가 별로 안 좋다고 하는 거, 가이던스가 예상했던 것보다 안 좋다고 그런가? 그렇게 하면서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그 밖에 은행주 쪽들은 분위기 뭐 나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양쪽 축소에서 양쪽 완화로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전통 금융주들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요거 한번 또 점검하고 가시죠. 일단 정부 정책과 관련된 쪽에서 이제 본회의에서 11월달 27일 본회의, 27일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K-스틸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이게 지난번에 이제 석유화학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얘기, 반도체 특별법, 해양수산부 이전, 이거는 뭐 그냥 법사위 통과됐기 때문에 나온 것들, K-스틸법, 그래서 약간 철강조 움직일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쪽이고,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쪽에서 가상자산 입법안 어제 보니까 이제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관련돼서 뭐 갤럭시나 모니터리 이런 거 쫙 움직이더라고요. 네,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이게 입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은행 일부 참여로 절충적, 그러니까 은행 외구도 나머지가 들어간다 하는데, 이게 아마 한국은행이 강하게 반발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참고 의견 들어갈 때. 근데 그거는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걸 통해서 만약에 이번에 다시 관련된 쪽에서 움직인다. 저 단알 보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과거의 영광을 보여주던 종목들이 다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엔 탈출 기회로 보셔야지, 이거를 추가로 끌어가는 기회로 보시면 저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미국도 보니까 스테이블코인 쪽을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킬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때 다시 한번 부각 나올 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잘 빠져나오자. 이게 핵심입니다. 관련된 종목들 갖고 계셨을 때요. 그리고 또 배당분리 과세 아마 이게 12월 2일 전에 거의 되지 않을까 하는 쪽들이고, STO 법안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같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또 시장에서는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겠죠.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특별법, 이것도 통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일단 이것도 모멘텀은 있어서 지금 최근에 또 주춤했던 이쪽들이 다시 가지야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이쪽은 보니까 시장에서 가장 센 쪽이, 풍력은 모멘텀은 나쁘지 않은데 아닌 것 같고요. 계속 강한 종목은 OCI 홀딩스,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요게 더 강하더라고요. 국내 쪽에서는 강자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국내 쪽이죠. 한화솔루션은 조금 좀 쳐져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과 연결되다 그러면 이게 또 중요하게 봐야 될 트레이딩의 종목들이 아닐까, 그렇게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정부 내용들과 함께 앞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내용들 지금 한번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진스 누님들 다시 돌아오시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2명 먼저 들어오다가 이제 나머지 우리 민지까지, 우리 민지, 예,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아유, 정장을 입어도 이렇게 이쁜데, 아이고, 그 밖으로 돌아다니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와서 이제 하이브 밑으로 오셔서, 예, 가야죠. 하이브, 네. 저기까지 빠지는 게 조금 말이 되나? 그래서, 어젠가, 예, 하이브는 안 되겠다. 이거는 이 정도면은 여기 사시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런 자리, 예, 여기 자리 들어옵니다. 이렇게 지지권 딱 들어오고, 여기까지 딱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제가 이렇게 갈 때 여기서 덜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저희란 얘기는 에어클래스, 예, 줄여라. 예, 줄인 걸 다시 여기 사자. 그러면 이렇게 쭉 들어가는 이런 구조죠. 예, 타이밍 잘 맞죠. 대형 쪽에서는 잘 맞습니다. 예, 줄인 거 사고 다시 끌고 간다. 브라보. 예, 내년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강하면 줄이고 밑으로 조금 좀 중요한 자리 들어왔다 그러면 산다. 이게 저희 전략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 들어왔다라고 보고 또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하이브는 제일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엔터 쪽에서. 그러고 요런 얘기들, 한국은행에서 참 얘기하기 껄끄러웠던 내용들인데, 요런 얘기들. 그래서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한계 기업을 제때 퇴출 못해서 지금 경제 위기가 될 때마다 계속 힘들어진다. 경제가 좀 더 어려워졌다.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적극 찬성.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되면서 정부가 이거를 그대로 끌고 가서 만약에 망하거나 퇴출시키게 되면은 거기 나오는 또 관련된 임직원, 그리고 또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표에 연결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표에 영향을 주겠다라고 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시장에 제대로 퇴출된 거, 그러니까 제대로 대응을 못하게 되면 퇴출되는 게 다른스러운 자본주의의 논리였는데, 이게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계속 좀 부실이 쌓인 것도 하나의 또 결과라고, 지금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려울걸요. 지금 왜냐면 다들 이제 정치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정책의 시대가 아니라 정치의 시대. 그래서 이거는 계속 우리가 한국이 가져가는 짊어지는 돌로 계속 돌이 쌓이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그래서 어떻게 좀 정리가 될지는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냥 한국은행이 시원한 얘기했다 한쪽인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돌고 돌아서 뭐가 되냐면 환율이 약세로 가는 또 영향이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보고 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이제 12차 전력 수급 계획을 착수를 하는데, 지금 이제 해상풍력, 이거는 우리가 해상풍력 쪽은 어떤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키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는 것 같고, SMR 건설까지. 그래서 원자력도 대규모 원자력 말고 이쪽으로 간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느낌이 조금 바뀌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우진, 이 회사가 또 요즘에 SMR 쪽으로, 국내 쪽으로는 많이 또 얘기를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신용이 너무 많아요. 우진 작은 회사 쪽에서 보성 파워텍은 그쪽은 아닌 것 같고, SMR 한다는 회사가 좀 많죠. 근데 거기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원자력 관련된 중소형 쪽은 꼭 신용 체크하세요. 보니까 다 8%씩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그렇다라고 봐서, 이런 것도 슬슬 정부의 정책과 함께 준비는 눈여겨봐야겠구나 라는 쪽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런 것도 띄죠. 예. 한화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 10년 내 미국에서 매년 두세 척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잠수함 건조가 목표다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신규 채용 들어가고 대형 크레인 확보하고 그러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쪽들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 쪽에서 우리도 건조를 하겠지만 해외에서 발주 나오니까 그걸 또 받을 수가 있는, 미국에서 필요한 것도 직접 건설할 수가 있는 이런 쪽으로 나온다. 이거는 커지는 거예요. 약간 좀
확대되는 기조로 수조의 확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도 나오고 있구나. 그런 쪽에서 아직 조선주도 꺾이지 않았는데 근데 내 차례가 언제 올까 이거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머지 조선 방산 원자력 뭐 전력기는 조금 좀 높다가 지금 주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보셔야 되겠지만 이거는 아직까지는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내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는 자리들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좀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살짝 물량은 좀 적정 비중이라고 하게 되면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이번 어제 나왔던 강했던 섹터는 다 설명드렸어요. 예, 바이오는 이거 뭐 예,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입장으로는 비중은 올릭스, ABL 그리고 알테오젠 이런 순으로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미공개. 네. 좀 예, 공개 예. 나중에 또 시간 되면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아마 바이오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힘내라. ABL 바이오 가지고 언론도 정도 생각하시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 10조는 가야 된다. 최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조는 지금부터 50%는 더 가는 게 벌써 3건 해서 기술 수출만 8조 될걸요? 거의 그렇게 되는 회사가 시총이 이제 7조 들어간 게 말이 됩니까? 예, 그렇게 되면 재평가가 받아야겠죠?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그리고 또 확장성까지 생각한다. 프리미엄도 더 줘야죠. 그런 쪽에서 일단 이거 이제 알테오젠 뒤를 따라서 열심히 갈 수 있을 만한 회사가 탄생했다. 그런 쪽도 보면서 그러면 또 ADC 쪽에서 또 대표적인 회사가 리가캠입니다. 리가캠도 성과 나올지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요 리가캠 또 움직이게 되면 또 결국 들고 돌아서 오리온 이거는 뭐 너무 간 거고요. 예, 그런 쪽에서 일단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도 보겠다. 그런 쪽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 밖에 STO 쪽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건 뭐 길게 말고 네, 이번 기회에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봐야 될 거고, 석유화학 쪽들은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 쪽인데, 일단, 분위기는 오늘 이제 유가가 한번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한번 체크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수급이나 이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세요. 시간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능일이니까, 수능, 예, 고3 수험생들 화이팅과 함께 코스피도 화이팅을 외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수능일날 뭐 어떻게 폭등하거나 뭐 폭락했거나 이런 쪽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그거는 뭐 그렇고 거기다가 오늘 나온 이벤트들 또 한번 잘 체크하면서 아마 변동성이 조금 또 커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장 초반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보시되 그래도 미국에서 유동성이라는 얘기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이거는 좋은 변화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단 화이팅을 외치면서 뭐 분위기는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서 오늘도 시장은 네 종목 좀 와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화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는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힘내시고 저는 또 내일 7시 반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